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제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그 컴포넌트들을 테스트를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저희가 이 예제를 두부UI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현재 이런 아코디언이라는 이제 컴포넌트를 저희 이제 데브유님께서 기여를 해주셨어요. 현재 보면은 아코디언이라는 테스트가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테스트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제 accordion.test.tsx 만든 다음에 뭐 필요한 그 메서드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렌더 리절트라고 해서 이제 테스팅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리턴 이제 그 타입 것들을 가져오고 렌더를 일단 가져와 볼게요. 이 상태에서 테스팅 라이브러리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가져오고 저희는 아콜디언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콜디언을 이렇게 가져와요. 그 상태에서 또 리액트를 가져오고요. 이렇게 테스팅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정의할 프롭스들을 좀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롭스 변수들이 있을 거고, 그러고 저희가 렌더링할 컴포넌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디스트럭처를 하면 좀 더 이쁘니까 리액트 엘리먼트, 리액트 엘리먼트가 있을 거고요. 그러고 테스팅 라이브러리한 이제 그 변수를 우선 정의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방식인데요. 이제 create test props라는 메소드를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타입스크립트에서 최근에 레코드 언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타입을 선언해달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앞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 컴포넌트를 테스트할 때 컴포넌트 프롭스를 받잖아요. 그 프롭스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공존해야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매번 프롭스를 바꿀 때마다 새로 정의를 해주면은 이제 귀찮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리액트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내비게이트라는 함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고백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번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애들은 이런 식으로 미리 정의를 해주기 위해서 create test props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describe 문을 써요. 제스트 문법을 써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안에 테스트 그 it로 시작하는 거라던가 또 다른 describe로 시작할 수 있는데 여러 테스트 그런 이제 로직 테스트 뭐라 그러죠? 이런 테스트문들을요 좀 묶어서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콜디언을 테스트하는 렌더링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코디언 저희 컴포넌트가 이제 크래시 나지 않고 제대로 렌더링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it 문을 만들고 props는 create test props 그리고 컴포넌트는 아콜디언 하고 저희가 필요한 프롭스를 담습니다. 아콜디언 안에. 그리고 테스팅 리브는 렌더 컴포넌트. 지금 create test props 했는데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create 테스트 props를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이게 굳이 안 들어가 됐는데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expect testing leave는 이제 베이스 엘리먼트가 이제 널이 아니다. 뭐 trusty 그러니까 뭐 값이 뭐가 있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npm jest 그리고 메인에 테스트에 콜린 이렇게 하면요.
자, 이렇게 테스트가 성공했다는 걸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은 뭐 사실 뭐 하자는 거지?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이 컴포넌트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커버리지를 줘서 현재 커버리지 라인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테스트가 되지 않은 라인들이 이렇게 확인이 할 수 있고요.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 조건문 함수가 얼마나 실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자, 이게 보시면은 파일이 생겼죠. 저희는 이제 아콜디언 테스트라는 걸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런 파일들이 생겼어요. 요런 거는 이제 GitHub에서 이그노 해주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뭐 coverage 해서 coverage라는 폴더를 이그노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게 없어졌죠. 네, 요 상태에서 저희가 요 이그노된 coverage 함수를 그 폴더를 보겠습니다. 폴더를 보시면요, 이렇게 똑같이 아까 우리가 그 터미널에서 봤던 이런 표 같은 느낌의 UI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커버리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렌더링을 하면서 이제 다 실행이 됐고, 이 빨간색들은 실행이 안 된 것들이에요. 실행이 되지 않았고, if 조건문이 타지 않았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것만 실행이 됐고요.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텍스트 코드를 지금 작성을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요 아콜디언 소스 코드를 보면요, 그렇게 코드들이 좋진 않아요. 이게 좀 리팩토링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기 헤더랑 프롭스, 스테이트로 헤더를 쓰고 있는데 프롭스로 또 헤더를 받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롭스점 헤더고 요건 그냥 헤더예요. 프롭스를 디스트러칭을 헤더로 하면은 이게 뭐 확실히 코드가 좀 보기 어려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리팩토링 할 건데 우선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게 주 목적이니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런 코드를 짜기 전에 조금 더 깔끔한 테스트를 짜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지 미리 정의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코디언 같은 경우에는 뭐 눌렀을 때 내려와야 되니까 헤더를 눌렀을 때 컴포넌트가 열린다. 헤더를 한 번 더 누르면 컴포넌트가 닫힌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명시적으로 정의를 해주면서 테스트 코드를 짤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깔끔한 테스트 코드가 나와요, 실제로. 다음에 리팩토링 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스냅샷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요 베이스 엘리먼트가 이제 true인 것만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스냅샷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to match 스냅샷이라고 써주면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스냅샷을 생성을 하면서요, 네, 스냅샷이 나왔죠. 이렇게 생성을 하면서 얘 지금 나와 있는 파일이랑 그리고 저기 베이스 엘리먼트에 있는 파일이랑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UI 테스트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아까랑 커버리지는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으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느냐, 커버리지를 좀 보면은 이 보면 이제 is animated 이런 게 보이시죠? is animated가 있을 때 얘가 이제 이런 걸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is animated라는 걸 주입을 시켜서 이제 렌더링을 하면 되겠죠. 그걸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은 일단은 커버리지를 높이는 게 중요하니까 현 영상에서는 그냥 대충 쓰겠습니다. issued render when custom props given 이렇게 쓰고, 여기 상태에서 props는 create test props 이렇게 해서 is animated은 true로 줄게요. 이 상태로 이제 컴포넌트는 다시 컴포넌트는 똑같죠. 컴포넌트는 똑같고 testing leave는 아니죠. 안 똑같죠. props를 넣어줘야죠. 컴포넌트는 똑같이 요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주겠습니다. 테스팅 리브도 렌더 컴포넌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주입된 props를 한 번 더 렌더링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expect testing leave base element to match snapshot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오류가 떠요.
당연히 이제 오류를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애니메이티드 타이밍이라고 해서 어떤 듀레이션을 주는데 이게 무슨 오류냐면요, 얘가 다 이제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익스펙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고 있어요. 얘가 렌더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예측을 하니까 그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치 스냅샷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 여기서요. 매치 스냅샷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 되게 여기서도 좋은 팁이 있는데, 제스트에 use fake timer이라는 그런 API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use fake timers라는 걸 주고 그 렌더링을 하고 기다려요. 타이머를 다 실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jest.run all timers라고 또 줍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완전히 끝내놓고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면은 자, 당연히 여기서 스냅샷을 업데이트를 안 줬죠. 스냅샷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밑에서 스냅샷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니까 U를 줍니다. U 플래그를 주면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서 커버리지가 이 부분이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시죠. 두 번 실행이 됐고요. 한 번 들어왔어요. 한 번 언제 들어왔냐?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커버리지를 높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요런 이제 그 레이아웃, 헤어더 레이아웃에서 이렇게 이런 함수들이 호출이 되는데 호출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렌더링만 되고 있는 거죠. 렌더링 되는데 여기 안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돼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제스트에서는 우선 그 DDD에서 이제 CQRS라는 말이 있는데요. CQRS라는 말이 있죠. 이런 말을 좀 이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텐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core 그 명령어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 주는 건데, 저도 약간 테스트를 짤 때 좀 구분해 주면서 짜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코드들이 쭉 실행이 되는 것들 하나, 그리고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 때 코드들이 실행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커버리지를 다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이제 그 if 조건부들을 이제 이런 거 하나만 들어갔죠. 이런 것들을 채워주면은 모든 테스트 커버리지를 이제 그 채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먼저 다시 한번 이벤트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describe according events, 이 상태에서요, 좀 더 재밌게 새로운 것들을 좀 배우려면은 before each라는 거를 주시면은, 이거는 모든 if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되기 전에 안에 있는, 여기 describe 안에 있는 모든 if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되는 코드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안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it 문들이 실행이 돼요. it 문들을 써주면은 그 다음에 it 문들 안에 있는 것들이 실행이 돼요. 매번 it이 실행될 때마다요. 그래서 it should trigger on layout when header height changes. When header height changes. 사실 이 말이 좀 맞지는 않은데, when header height가 rendered, 이게 맞겠죠. 근데 뭐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const get test id는 testing live고, constant 헤더는 get by test id예요. 이런 식으로 헤더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래서 요 테스트 아이디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테스트 아이디가 여기 정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일단 써놓고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아이디로, 물론 테스트 아이디로 꼭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주로 테스트 아이디를 좀 가져오는 편이에요. 뭐 get by test란 텍스트, 뭐 get by text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는 자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테스트 아이디는 여기는 컨텐트 이렇게 해서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const header content는 get by test id content이에요. 네,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그 get by test id content라는 헤더를 가져왔는데, 우선은 저희는 헤더만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싶으니까 여기 안에서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많이 쓰는 게 여기 API 안에서 fire 이벤트라는 게 있고요, 또 act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를 써서 보통 어떤 이벤트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act, 네, 정확히 act는요, 그 보시면은 우리가 핸들 헤더 레이아웃 이걸 테스트를 할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set header, 그러니까 set header는 이제 스테이트가 바뀌는 거죠. 이제 UI 안에서 어떤 스테이트가 바뀌었다는 걸 이제 테스팅 라이브러리에서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act라는 문으로 감싸라고 요청을 합니다. API에서. 이건 얘네들이 준 가이드니까 따라야 해요. 안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버그들이 있겠죠. 그래서 fire event layout, 보통 이제 React Native 테스팅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이제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는요, 보통 이런 식으로 정해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도 내부 라이브러리에서 정해주는 거긴 한데요, 보통 on을 빼고 그냥 레이아웃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이벤트들을 발생을 시키는 거를 얘네들이 도와줍니다. 근데 여기 왜 fire 이벤트가 그쵸, 소팅이 안 됐죠. on 레이아웃을 하고요, 여기 안에서 우리는 헤더를 가지고 와서 주입을 할 거예요. 어떤 이벤트를, 네이티브 이벤트를 주입을 할 거고요. 여기 안에는 레이아웃이 들어가고 하이트를 300 이렇게 좁을 겁니다. 이렇게 주시면요, 다시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돌려볼 건데, 자, 커버리지가 많이 낮아졌죠.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헤더 레이아웃이 있는데 리프레시를 딱 하면은, 그죠, 이제 마운티드가 여기 리턴문 실행이 안 됐지만은 헤더 레이아웃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 동일하게 컨텐츠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리턴문을 한번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내용을 보면은 header.mounted가 있어요. header.mounted가 있는데, 얘가 set header 이런 걸 보면요, 얘가 그죠, 한번 들어오면은 mounted가 true가 되면서 다음에 또 이거 출되면은 여기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런 코드예요, 보니까. 그러면은 한 번 더 이거를 이제 딱 이렇게 주면은 제가 커버리지는 달성을 하겠죠. 네, 물론 이제 이것도 좀 더 명시적인 if 스테이트먼트를 주면 더 좋겠죠.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요. 네, 일단은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거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 리턴문까지 들어왔어요. 자, 이거를 똑같이 헤더 컨텐트 레이아웃을 해줄 수 있겠죠. 이거를 그대로 여기까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컨텐트로 바꾸고, 밑에도 그대로 컨텐트로 바꾸겠습니다. 네, 다른 것들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컨텐트로 바꾸고요. 그죠? 그 상태에서 또 돌려보면요, 자, 많이 줄어들었죠? 리프레시 해보면은 여기까지 또 완벽하게 커버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요런 핸들 프레스 정도만 좀 이제 해볼까 하는데요. 네, 프롭스 지금 주입시켜가지고, 아까 저희가 프롭스를 주입시켜가지고 요런 이지, 에디메이티드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걸 봤잖아요. 요런 것들도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visible이라는 애를 이제 주입을 해서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PR은 당연히 이제 다 커버리지 100%로 만들고 PR을 날릴 거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영상에서는 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좀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핸들 프레스, 요것도 주로 이제 많이 해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런 핸들 프레스 같은 것들을 해결할 때, 혹은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짤 때요, act 어떤 거를 하고 어떤 결과를 예측을 해요.
익스펙트문을 쓰지 않아도 커버리지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익스펙트문이 없으면은 테스트 코드의 가독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 품질이 좋지 않아집니다, 사실. 그래서 웬만하면 해주는 게 좋은데, 사실 여기 안에서는 제가 어떤 익스펙트를 좀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아직 긴가민가해서 작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런 핸들 프레스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좀 의미 있게 작성을 해주기 위해서 주로 좀 프롭스에서 보통 그런 거를 좀 주입을 해줍니다. 테스트 코드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하위 컴포넌트에서도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페어런트로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꼭 테스트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onPress라는 걸 좀 주입을 시키고 실제로 여기서 핸들 프레스 안에다가 만약에 onPress면은 그 props onPress가 있으면은 onPress를 하라 뭐 이런 거를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줘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커버리지는 다시 올라가겠죠. 왜냐면 여기 조건부가 생기면서 여기가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uncovered blind가 더 하나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 이제 저희가 볼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문을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It should 뭐라고 할까요? It should trigger press event when clicking header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It should trigger press event when clicking header. 자, 이렇게 하고 act file event press testing leave get by text test id header. 네,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주면은 expect props on press jump to be false. 네. 왜 false를 예측을 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onPress를 이제 주입을 시켰어요. 파일 이벤트로 onPress를 주입을 시켰는데 테스트 아이디로 헤더를 가져왔고요. 그거를 이제 헤더를 프레스를 했는데 프레스는 현재 props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이게 fail이 나지 않으면은 제가 예측한 게 맞는 겁니다. 예, 맞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핸들 프레스는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요것만 이제 uncovered가 됐어요. 자, 요것도 이제 해결할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저희가 props를 주입을 시켜야겠죠. 아까처럼 create test props. so press는 jest.fn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컴포넌트는 accordion props 그리고 testing leave는 render 컴포넌트예요. 자, 이 상태로 const get by test id. 예, 참고로 get by test id랑 get query by test id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테스팅 라이브러리 안에는 get by test id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널이 나오면은 그냥 테스트가 fail이 되면서 끝나요. 하지만 query by test id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널이 나와도 fail이 나오지 않고 널인 상태에서 계속 테스트가 유지됩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find by test id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 테스팅 라이브러리 다큐멘트를 좀 보시고 이런 API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const header는 get by test id header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act로 file event press 해서 헤더를 선택을 합니다. 헤더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expect props onPress는 to have been called라고 하면 돼요. 자, 여기서 press를 jest 펑션으로 주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실제로 이 to have been called 이런 것들은요 이제 머킹을 해줘야 이제 그 똑같이 먹 함수로 해서 expect 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어요.
함수를 머킹을 해야 이게 불렸는지 안 불렸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다시 그 리프레시를 하면요, 이걸 리프레시를 하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잘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요것도 제가 말을 해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의 커버리지를 올리면서 테스트 코드의 커버리지를 올리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무조건 테스트 커버리지를 올려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it 문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잘 정의가 돼서 우리가 그냥 이 코드를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얘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요런 테스트 코드를 짜다 보면은 제가 부족한 것도 보이고 마이그레이션 할 것들 보여요. 요거를 제가 이제 제가 마무리해서 올려놓고 PR을 날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콜디언 테스트를 좀 완료를 했고, 앞으로 두부UI를 이제 그 컨트리뷰션 하실 때 테스트를 작성하셔야 되면요, 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팅 라이브러리라고 해서요, 저희가 쓰는 이제 현재 저희가 컴포넌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인데, 관련한 API들은 혹시 모르시면요, 여기 네이티브 테스팅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저희는 현재 여기서 설치해가지고 쓰고 있고, 그리고 켄트씨라는 이제 멋있는 분께서 이제 저희에게 좀 더 테스팅을 쉽게 하도록 제공해 주셨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어떤 API 있고 어떤 메소드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테스트 커버리지를 올리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